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쁜 또 머리띠를 끼셨네요. 네. 잘생긴 얼굴이 예쁜 얼굴로 오늘 변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도 이번 주 내내 산타가 좀 오긴 왔나 봐요. 뭐 큰 네. 선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산타는 뭐 IT 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산타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저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조정이야 있겠죠. 조정은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IT 전자 쪽으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자동차 또 이어지고 또 이래 순환되면서 네. 계속 좋은 일단 지수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큰 틀을 보다도 이제 흐름성 자체가 조금 양호하게 가지 않을까. 뭐 지수가 뭐 새로운 신고가를 가는 거는 내년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흐름 자체는 저는 아래쪽으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경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IT 반도체 오늘은 자동차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동차가 가장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어제하고 며칠 동안은 또 IT 반도체였으면 오늘 또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고 이게 앞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2023년, 2025년까지 뭐 어떤 쪽이 좋냐라고 하면은 자동차와 반도체 결합된 IT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시장성이 계속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본다는 메타버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게임 시장이 좋은 건 뭐 NFT 쪽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메타버스, 자동차, 반도체 이쪽의 흐름성, 이제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나 바이오가 좀 많이 약한데 바이오도 한 번은 사이클이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 없는 바이오 쪽은 조금 제외하면서 내년에 또 1월 달에 또 임상에 대한 부분들과 학회 뭐 이런 쪽을 조금 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바이오는 조금 매도해서 좀 관망하는 쪽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IT 전자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 자동차가 오른다라고 해서 올라탄다라는 쪽 부품 쪽이 좀 좋거든요. 근데 올라탄다라는 느낌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을 계속 이제 이번 이 흐름 지금 시장에서 좀 밑에 돌아 나가야 될 이 시점에서 자동차 쪽에서 매기가 돈다라는 거는 이후에 또 다른 시장 흐름성이 조금 행보성이 있더라도 이후에 올라갈 때 자동차나 IT 전자가 또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다.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핵심인 두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데 내년에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T하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자. 버리지 말고 관심 가지고 내려올 때는 담는 전략으로 가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자동차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와 IT가 유지해주는 시장 분위기에서 양호한 수급 흐름을 통해서 안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산타 뭐 올해 연말 이후에 내년 까지도 계속 2월 달까지는 어떤 흐름성이 약간 이런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좀 회복하는 느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전략으로 계속 이 박스권의 흐름성 대응을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전자 자동차 쪽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파커스 네, 3,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3,000원에 10%. 최근에 그럼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근데 좀 더 해도 되는가 싶어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담는 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담는 쪽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이유는 뭐 약간 실적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매출이 있고 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개별로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매출이 좀 안 나오네요. 매출이 좀 감소세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좀 그렇게 보여지고 워낙 또 너무 가볍잖아요. 이 너무 작은 기업이에요. 네, 거래도 너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가 너무 없는 기업이에요.
뭐 어떤 내용성을 보고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시장에 저도 솔직히 이 기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적으로 워낙 시장이 눈에 안 띄어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네. 파커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궁금해할 정도로 눈에 잘 안 네. 띄는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일 거래도 너무 적고요. 시세는 있는데 거래가 없고 막 이런 흐름이니까 저는 이런 건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뭐 실적으로 지금 손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담는 것보다 매도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소외된 네. 기업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나면은 올라오지도 못하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지금 400억대 같으면은 이거는 실제 매출은 있고 영업이익은 최근에 적자긴 합니다. 이익 구조는 적자긴 합니다만 회사의 존폐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네. 이 짧은 시세 안에서 어떻게 뭐 내 소액으로 어떤 투자성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의미 있는 투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거래가 2억 뭐 3억씩 일에 거래되고 실적으로 시세가 20% 가까이 나오는 흐름에서도 거래대금이 뭐 10억, 20억, 30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이 회전율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네, 다른 예, 쪽으로 좀 보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AVCNC 9,95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9,950원에 15%.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종목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화장품 제가 중소형 쪽은 좀 힘들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가 전략이나 아니면 원료 쪽이라는 위탁 생산 얘기를 네. 좀 드렸었는데 역시 AVCNC도 결국 코로나 피해주잖아요. 그렇죠. 피해주고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 보여지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바꾸면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등을 좀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요? 좀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네. 예, 네. 기다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손절의 의미는 없어요. 저는 9,000원대 같으면 저 꼭대기가 아니고 뭐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회복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한 8,000원, 9,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하고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가자 아니면 코로나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 결과물이 안 나와서 이제 흐름성이 뚜렷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좀 적었던 그 좀 일상으로 회복 단계로 갈 거다라고 했던 5, 6월 달만 본다라고 해도 화장품주나 뭐 소비 쪽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7월 달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서 갑자기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주가 쭉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화장품만 빠진 게 아니라 낙폭은 좀 더 커졌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면 다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저는 지금부터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증상이 크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또 소비 쪽이나 이런 소외됐던 기업들의 어떤 반전의 타이밍, 뭐 아주 좋은 업황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회복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좀 들고 가셔가지고 한 9,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회사가 좀 적자가 계속 나고 하는데, 네. 좀 재무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재무적으로는 뭐 코로나 때 갑자기 폭탄 맞아서 그냥 적자를 받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 들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기업이 망하거나 정지를 먹거나 뭐 상폐되는 수순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올라와서 이익을 낸다라기보다는 탈출하자,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좋아졌다, 좋을 거다 이게 아니라 회복이니까 좋아지는 건 좀 지켜봐줘야 되니까 올라오면은 매수가 근처에 왔었을 때 과감히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손절하기보다는 기다리면 반등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좀 팔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실적은 안 좋은 게 맞아요. 네. 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워낙에 적자가 좀 심하고 적자 폭이 좀 크고 해가지고 혹시나 작년에 좀 커진 거예요. 작년에 좀 커진 거고 그전에도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화장품은 테마예요, 테마. 테마성 있고 중국이나 이런 때 이슈 받았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는 좀 많이 적을 텐데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 회복에 대한 이슈 모멘텀이 조금 들어올 때 우리 확진자가 줄 때 그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때 잘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네, 그러니까 네, 저는 한 네. 8,500원대 정도 오면은 과감히 비중 줄이시면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 39,000원에 10%. 네, 39,000원에 10% 알겠습니다. 뭐 유럽 천연가스 폭등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또 빠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크게 반영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GSE 뭐 그런 네, 테마성이 좀 작은, 변동성이 큰 기업만 반응을 한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도 어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반응성을 본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적인 뭐 수소나 그린 수소, 예. 뭐 블루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 전망으로 멀리 본다는 모르겠지만 이미 또 시세가 좀 나와 있어서 또 시간적인 부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니까 네.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네네. 네, 그러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장기로는 수소라는 그 타이틀을 지고 가는 우리 수소 산업은 상당히 긴 호흡을 봐야 돼요. 짧은 게 아니라 좀 멀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 보고 길게 가야 되고 자동차 쪽도 역시 전기차가 먼저지 수소가 먼저 아니고 연료전지나 수소 에너지 사업적인 부분 이런 뭐 아모니아 통해서 뭐 그린 수소다, 블루 수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가스공사도 이 앞에 있는 시세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크게 이슈가 돼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원래로 돌아와서 기술적 반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4만 원 초반대 정도, 한 4만 1,000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하시고요. 단기로 대응하시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뒤에 살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아니다라면은 4만 1,000원짜리 매도하시고 이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6,880원에 20%요. 6,880원에 20%. 매수한 지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이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글쎄 또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민토님? 내려와도 신경 안 쓰고 들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 최근에 이 바닥에서 나온 신호 자체는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보여지니까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경 쓰지 말고 들고 계세요. 들고 네, 대강 계셨다가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6,800원이라는 게 좀 아쉬운데 6,800원 맞죠? 6,900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좀 네, 아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위에서 사서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으니까 또 단가 네. 떨어뜨리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비중 20%나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냥 들고 네, 계셔가지고 7,000원, 한 7,100원, 200원 이 정도 올라오면은 올라올 거예요. 최근에 이 밑에서 들어온 신호가 가격이 밑으로 조정을 한번 줄 수는 있거든요. 제가 네. 좀 봤었을 때 밑으로 한번 꺾긴 했는데 네. 뭐 실적으로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혹시나 좀 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4,500원, 4,600원대 한번 눌림목을 해갖고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눌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들고 계세요. 결국 올라올 거니까. 저는 한 네. 7,200원, 7,100원대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뭐 지금 이 흐름에서는 뭐 시간적인 부분은 장기다 뭐 이렇게 없는데 장기라고 하면 뭐 1년, 2년 걸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네, 네. 내년 1분기 안에는 한번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언제 올라가겠다라는 거는 정말 못 맞춰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네. 강한 시세가 나오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네. 우리가 한 60일 이내, 뭐 60일 또 길어요. 한 40일 이내 한 2달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 달 거래일이 근데 20일이.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사도 될까요? 4,600 들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실적으로 한 4,500원대. 근데 굳이 비중이 너무 많아서 사지 마세요. 그냥 팔아 똑같아요. 거기 네. 오면 안 되는데. 네,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7,100원 목표가만 두고 올라오면 꼭 수익 네.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쌍용 시행이를 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아,
알겠습니다. 쌍용 C&E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시멘트 시멘트. 모호하네요. 뭐 성신양해야 개별 이슈로 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배당 생각하시나 뭐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 뭐 실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그 한목에 사지 않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도 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사고 싶으세요? 물어봐야 될 것 그게 같아요. 아니고 네. 제가 네. 저기 목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회사 실적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배당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지금쯤 매수해도 되나 싶어서. 근데 뭐 배당에 욕심을 내서 지금 이제 연말 다 와서 또 권리락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 권리락이 있을 건데 뭐 실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배당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내가 매도냐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 배당으로 이익을 챙기는 게 이후에 나중에 배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들고 있어서 밑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쌍용 C&E가 혹시나 시장이나 뭐 업황 분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6,9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900원이요. 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쌍용 C&E의 매수 관점을 좀 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사도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배당을 고려한다라는 것보다 여기서 사고 내려가는 거를 내가 뭐 정기적으로 적금을 넣거나 일정 가격대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같이 동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사서 그냥 물량을 잔뜩 실어 놓고 그냥 여기서 비중을 내가 목돈 생겼다 목돈을 그냥 다 사서 가만히 목돈이 그대로 거기다 묶어두고 배당 받고 마이너스 10% 20%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계좌 보면서 속 썩이고 마음 아파할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6천 좀 더 기다렸다가 저는 6,900원 아니요 그냥 적금 넣으세요. 목돈을 한 번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적금을 조금씩 넣으세요. 분할로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하면. 적금을 넣어서 기간을 두고 뭐 10일에 한 번씩이든 20일에 한 번씩이든 좀 더 쌀 때 내가 사는 가격보다 좀 쌀 때 조금씩 그냥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사다 보면은 뭐 같이 동행하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난 밑에서 또 많이 사면 또 그만큼 또 같이 주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적금씩 투자하는데 해보시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요. 천천히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사다 보면은 가격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보면 잠깐 설명 드려볼게요. 가격이 떨어져도요. 높게 여기서 사는데 주가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떠냐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두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간을 두고 한 10일 간격으로 두고 사는데 여기서 내가 앞에서 한 20일 동안 여기 위에 샀는데 그 다음은 갈수록 밑에 사서 밑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밑에서 행보하면은 그 다음부터 10일 동안은 내가 밑에서 계속 사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시간을 꾸준하게 가면은 위에서 샀는 횟수보다 밑에서 샀는 횟수가 많으면 결국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 내려와 있겠죠. 내 평단가가. 비중은 많이 실려 있고. 그럼 거기서 어떤 시멘트 쪽이나 건설 쪽에 이슈가 돼서 조금만 올라도 난 수익이 나고. 그러면 적금 넣으면은 적금에 대한 이자가 결국 나한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적금 투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서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준비가 없이 그렇게 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떨어지면 공포에 자꾸 떨리고 휩쓸리고 막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적금에 나가면 떨어진 거든 뭐든 나는 계속 사야 되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고 수익이 나면 이자를 챙기고. 맞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적금 투자하세요. 아직 배당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적금 투자로는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더존 비전 더존 비주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77,800원에 35%예요. 네, 77,800원에 35%. 알겠습니다. 두 분에 나눠서 샀는데 두 번 나눠서 알겠습니다. 예. 일단 더존 비주온도 지금 조정 구간에 있어서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가격대랑 비중? 조정이 아니라 네. 제가 이거 도전 비전 예전에 상담했는 기억을 하거든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70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은 거기서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네. 너무 겁내지 마라 하면서 제가
올 초쯤에 떨어질 때 한번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반등이 이제 나왔다가 빠지는 단계라서 네. 저는 흐름성이 밑으로 계속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이데이터나 플랫폼 쪽이나 이런 쪽 사업 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지금 이 가격대에서 저는 반등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사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적거나 지금 비중이 35% 들어가 있는 것보다 한 5% 정도만 내가 감시 차원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30%를 이 기업에 계속 투자한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싸지는 걸 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그 방향성이 이게 지금 번쩍 올라와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정색 선 2개 있죠. 예, 예. 이렇게 방향성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잠깐 이슈가 돼서 그냥 올라왔다가 또 이러다 또 잠깐 이슈돼서 올라왔다가 하면서 방향성을 못 바꾸고 가는 경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존비전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 방향성을 아래로 계속 타고 가고 있고 좋지 못한 상황으로 꺾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중을 너무 늘리는 건 좋지 않다. 내려가는 걸 조금씩 담아가는 건 괜찮지만 이미 35% 같으면은 여기서 한번 쭉 제가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 체크해보면 이전에 밑에 있는 이 바닥에서 실적으로 코로나 때 빠졌던 가격대 정도 한 6만 원대까지도 한 번에 갑자기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더 살려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예. 비중 35%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중만 좀 줄이세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서 방향성 전환이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더 걸릴 거니까 이거는 예. 오래 들고 있지 말고요. 지금 팔고 예. 현금으로 들고 계시면서 종목을 좀 지켜보세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꼭 사고 지켜보려고 해요. 안 사고 지켜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날 분명히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라고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샀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사면 될 것을 안 지켜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더존비전은 시간이 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안 사고 예. 지켜보고 있다가 흐름이 나오고 더존비전에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가 부근에 현재 이제 박스 흐름은 있으니까 한 77,000원, 5,000원 이 가격대에서요. 뭐 한 2, 3% 정도 올라오면은 과감히 비중 확 줄이시고 5% 정도나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도 좋아요. 그리고 좀 지켜보시고 흐름상으로 저는 내년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고 플랫폼이나 어떤 이 데이터 쪽 관련된 이 시장성이 조금 더 이슈가 될 때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살피고요. 올해는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은 예, 알겠습니다. 비중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23,350원. 네, 23% 갖고 있습니다. 네, 23,350원에 23%. 네, 알겠습니다. 좀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거죠? 8개월 정도 된 것 8개월 만에 이제 본전은 거의 다 왔는데요, 멘토님. 네. 워낙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나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뭐 이슈도 좋고 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좋아요. 저는 홀딩요. 제가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24,000원까지 홀딩하라고 의견을 드린 적이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는 29,000원 의견 드릴 테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더 들고 진짜요? 계세요. 네, 저는 떨어지든 너무 오래 말든 기다려서 그냥 오래 기다려서 예. 또 네, 제가 너무 오래 24,000원 기다려. 작년에 제가 그 의견 주신 분한테 작년에 제가 24,000원 정도 잡아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2만 원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이게 근데 그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냥 제가 올라오는데. 선택한 거여서 네. 높은 가격에 사고 보니까 높은 가격에 봤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저항이 있는 구간인데. 네, 근데 다시 지금 아니 그 홀딩도 안 했었어요, 제가. 그 지금 또 뭐 손댈 필요 없이요. 근데 네. 뭐 비중을 조금 더 물타기를 안 해놔서. 안 했다라고 해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더 사도 안 되고. 그 네. 내가 이게 지금 물량이 한 번은 조금 눌림성이 있다 그러면 한 2만 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욕심만 3월이요? 좀 2만 원대 정도요. 얼마 안 떨어져요. 네네. 네, 근데 네네. 그 실질적 죄송합니다. 비중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들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줄여놓고 좀 내려오면 조금 살까? 없는 돈을 조금 또 끌고 와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이 23%라는 비중 안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컨트롤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만 좀 네네. 줄이시거나 한 5% 정도만 또 빼시고요. 뭐 3% 빼도 네. 좋고요. 조금만 줄이시고 네. 나머지는 29,000원까지 홀딩요.
저는 뭐 애플 이슈나 뭐 삼성이나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하청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삼성에도 납품하고 뭐 전체적으로 납품성이 있고 OLED는 제가 올해 초에 OLED가 이제 개화했습니다. OLED가 이제 무르익인가 있고 마이크로 LED가 나온다 뭐 해도 이제 OLED가 이제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라고 올 초에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OLED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에 그 꽃이 피고 그런 또 것 무르익고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열매를 맺고 하고 또 다시 또 피고 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락 할 거기 때문에 저는 LG 디스플레이 홀딩 하시고 목표가 29,000원 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그럼 마시고. 3개월 정도 더 기다리면 시간은요. 저 시간 꼭 찝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찝어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가 뭔데 시간을 맞추냐 이렇게 얘기밖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거보다.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 경험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추세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과거에 2019년도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의 이 흐름성에서 이 추세적인 흐름이 여기서 만나는 행보 구간이 이 방향성대로 간다라고 저는 통계적으로 이론을 보거든요. 그럼 실적으로 언제쯤 오겠냐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내년 한 2분기 초쯤 되면은 이 마디폭이나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마디폭이나 이 마디폭이 이어져서 실적으로 지금 왔던 기간을 재보면요. 8월 달부터 12월 달 하면 3, 4개월 정도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내년 1분기하고 2분기 사이 정도 될 때까지 정도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고점을 만들다, 막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29,000원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네. 한 1분기 끝나는 자락하고 2분기 초까지는 홀딩한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넘버원님께서 DIC 6,800원에 5% 상한가 왔는데도 아직까지 손실 중이라서 매도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이슈가 돼서 올라온 거니까 한 번 더 들고 계셨다 내일 올라오면은 매수가가 6,800원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내일 거래가 어떻게 그 다음 주에 거래가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나쁘지 않고 재무적으로도 최근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양호하게 올라서 올해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워낙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은 높게 산 거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내일 갭 띄우고 다음 주에 혹시나 갭 띄우고 올라서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하고 5% 정도니까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상한가 가격 찍었던 가격 아래에서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럼 분명히 어느 순간 한 번에 짧은 단기성 이익이 있지만 이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높으니까요. 꼭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카이님께서 라운피플 18,175원에 30% AI 관련 비전이 좋은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은? 좀 아쉬운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쯤 시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뭐 실적으로 현대글로벌스 통해서 이제 차량 검사 쪽 관련된 부분에 확실하게 얘기가 안 나온 부분, 좀 수정되는 부분도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골프 그 카카오 VX 쪽 관련된 골프 센서 쪽이라든지 뭐 내용성으로 상당히 좋고 뭐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도 결국 라운피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도 아니고 흐름성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차원에서 유동성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내용적으로 라운피플은 향후에 이제 그 AI 솔루션, 머신이나 의료 쪽이든 골프 쪽이든 이제 레저 쪽 카카오 VX의 성장성을 조금 더 봤었을 때도 그렇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18,000원대 같은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잡고 들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니가 가라 하한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 97,600원에 15%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조선해양도 쭉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시간 좀 걸려도. 뭐 시간은 걸려도 가겠죠. 조선 쪽이 전체 좋아지면 다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네. 업황 사이클에 대한 예. 분위기로 가니까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죠. 실적으로 완전 이제 끝나나 싶을 정도 나라고 갔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맞아요. 그 업황 사이클이 좋아지고 제가 2023년 4년도 때 이제
조선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성이 한번 나올 거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흐름성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게 이제 적금을 넣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적금이 지금 뭐 넣어가다 본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 들었던 여기 이렇게 사고 밑에서 이제 횡보하면은 밑에서 많이 사지게 되면 결국 단가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적금성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주가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97,000원대까지 뭐 7,000원 정도면 충분히 지금 뭐 다시 올라올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한데 저는 충분히 홀딩 더 10만 원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항공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대한항공 매수가가 29,100원쯤에 한 달 넘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청자님? 30% 됩니다. 30%요. 알겠습니다. 네네. 대한항공 부탁드립니다. 예,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기도 좀 아까운데? 네, 어떻게 정리 보세요? 안 하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는데 이게 왜 손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조금 올라온 걸로 모르셨나 봐요.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무서워요? 무서워서 내가 못 들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아니 요새 거래가 안 돼갖고요. 거래가 안 된다고요? 그냥 행보하고 있는 요새. 거죠. 이슈를 못 받는 건데.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최근에 대한항공 화물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워낙 좋아서 실적은 좋거든요. 실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죠? 뭐 네, 오미크론 네, 때문에 또 다시 봉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살피는 것 같아요. 주가가 안 움직이고 옆으로 한 달 동안 행보한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으로 좀 빠졌다가 이거 오미크론 괜찮은 건가 아닌가 우리도 지금 의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확진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증상이 경미하니까 괜찮아. 그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대한항공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흐름 따라 봉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오미크론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올라갈 거고 뭐 이런 흐름인데 그거와 별개로 대한항공은 실적이 좋아요. 화물 쪽을 통해서 그 운임비 같은 경우도 효과를 좀 많이 받고 이래서 저는 대한항공 자체가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건 결국 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버리시는 게 속편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비중을요 10%만 남겨두고 매도하세요. 그러면 좀 가벼워지잖아요. 왜? 나중에 대한항공이 주가가 떨어진다? 20% 있잖아요. 20%로 사면 되잖아. 맞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깔끔하게 20% 그냥 매도하시고 10%만 딱 들고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32,000원까지 홀딩하세요. 아시겠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20% 네, 매도, 목표가는 네. 나머지 10%는 목표가 32,000원.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코롱인더 코롱인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75,700원 30%야. 75,7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코롱인더도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상담이 자주 들어오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다시 올라오겠죠. 다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기업성 자체는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보고 이슈가 돼서 좀 올라왔던 건데 네. 다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저는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홀딩하세요. 들고 계셨다가 이익 내고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목표가는 먼저 얘기 드리면 86,000원. 86,000원 정도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시고요. 저 위에서 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대응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매수 단가가 75,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86,000원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흐름에서 코롱인더가 큰 시세를 주는 구간에 이전에 어떤 행보성 흐름 자리까지 큰 거래를 보여주면서 이슈를 만들고 갔다가 내려왔을 때 파동이 없어요. 올라갈 때도 파동이 있지만 내려올 때도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름세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한번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목표가 86,000원 유지하시고 매도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사마 페인트. 사마 페인트 매수가 비중은요? 네, 13,100원에 20%. 13,1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페인트, 사마 페인트가 계속 또 이것도 밀리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게 뭐 반도체인지 페인트인지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익이 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제로적인 부분도 좀 많이 나왔고 한번 반등은 있겠죠. 앞에 거래도 좀 많이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참 모호하네요. 이건 올라오면 파는 건 중요합니다. 꼭 올라오면 파세요. 들고 가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네. 네. 본전만 와도 팔 것 같아요. 네, 본전보다도 좀 줄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데 한 11,000원대 정도 오잖아요. 네. 네, 비중 좀 줄이세요. 줄이시고 그 다음은 좀 들고 계셔도 한 뭐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좀 들고 있어 보는데 왜냐하면 사마페인트라는 기업 자체가 뭐 지금의 어떤 실적 부분이 조금 최근에 분기에 감소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뭐 적자를 보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기업성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니까 일단은 11,000원 되면 줄이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라와요, 이거는. 뭐 앞에 워낙 많이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워낙 많이 내려가서 밑에서 기고 있었던 게 있어서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홀딩 하시고 조금 지켜보세요. 실적보다도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시장에서 반영이 돼주면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게 뭐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시세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거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한 12,000원대 정도까지 반등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 거래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주고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세 때 잘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11,000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유튜브도 좋고요. 전화하셔도 좋으니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제가 대한유화든지 롯데케미칼이든지 두 개를 좀 사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중에서 멘토님 네. 어떤 거를 조금 더 매수하기 괜찮을까요? 둘 다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둘 다 오. 좋아요. 뭐 화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둘 다 좋아서 뭐라 하긴 뭐한데 좀 빠른 쪽이라고 하면 대한유화가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조금 대한유화가 나아 보이긴 한데 근데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비중을 내가 한 살 거를 대한유화를 살 비중을 한 얼마를 살 건지 뭐 이거에 지금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기업을 그 준비해서 대응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사놓기만 이 대한유화 괜찮습니다. 해서 샀어요. 떨어지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게 너무 겁나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추천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해놓은 좋은 의견을 드렸는데 내가 결국 그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잘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무작정 사놓고 기다리다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내가 한 비중을 한 20%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20% 들어갈 필요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대한유화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14만 원대 정도, 한 1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아까 19만 원에 한번 사고 그리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 한 17만 원에 한번 사고 15만 원에 한번 사는데 비중을 한 3%씩 나눠서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놓고 있으면 떨어지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좋게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사란 얘기예요.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한유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사도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잘 그러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케미칼도 그런 식으로 사면 됩니까? 괜찮은데 하나만 하세요. 대한유화 쪽도 괜찮으니까 대한유화 쪽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나나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TPC요. TPC 매수가랑 비중은요? 3,65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3,650원에 10%. 지금 가격
때거든요. 3,645원이니까. 예, 며칠 전에 매수했습니다.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어떻게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볼까요? 그냥 반등 나오면 짧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짧게 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짧게 보시면 되고요.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것도 아니다면 한 5%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흐름성이. 좋아 보이지 그래요?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좀 뭔가 지저분하고요. 거래가 과거에 뭐 2014년, 15년대 이때 이후로부터 점점 줄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업이 저도 많이 안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TPC라는 기업을 제가 안 봤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소외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이것도 예전에 프린터인가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 아니었나 싶은데 또 워낙 본지 제가 기억은 있는데 정말 오래된 기업인 것 같아요. 이게 로봇 관련주로 네. 최근에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좋아 보여서 산 거거든요. 아니요. 로봇주는 로보티즈. LG하고 예. 연관성 있고 거래도 많고 수급도 좋고 그쪽이죠. 유진 로봇보다 저는 로봇주에 나중에 이슈 떨어지고 본다라면 로보티즈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서 본다라면 TPC는 보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테마라는 거는 시장의 관심성이 확실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고요. 로봇에 관심이 있다면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이 조정 줄 때 나중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모비스예요. 예,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1만 5,500원, 400원입니다. 비중은요? 예, 15%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손실이 좀 크네요. 아직까지 30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멘토님? 네. 근데 뭐 저는 괜찮아요. 홀딩이고요. 자동차 쪽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분명한 거는 네. 적금 얘기를 상당히 많이 네.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사놓고 하고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제가 적금 넣으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무서워서 적금을 멈춰버리거나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더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안 사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더 살 내가 여력은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못 올라올 것 같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은 기업을 사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는 현대모비스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율주행이든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 모든 걸 결합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모비스가 현대하고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글로벌 전체에 따로 개별적으로 현대라는 타이틀을 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라면 저는 긍정적으로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손절이다 매도다 이런 거 없이 홀딩 꾸준하게 가져가시고요. 뭐 비중을 조금 더 넣겠다라는 거는 가격이 쌀 때나 좀 떨어졌을 때 뭐 실제로 한 20만 원 한 25만 원 아래쪽 이런 때서는 뭐 조금씩 적금을 추가적으로 넣어가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30만 원이 아니라 저는 35만 원까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투자를 겁내하거나 내가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목표가 35만 원대. 네? 예. 내년까지 받아야 됩니까? 내년까지 당연히 봐야죠. 2023년 정도까지도 봐야 될 수 있는데 언제 어떤 가격이 올라온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때 갑자기 또 급등 나와서 쭉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행을 해가면서 오르면 팔고 다시 또 사들어가고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홀딩하시고 33만 원 정도 오면은 한번 연락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온님께서 썬데이 토즈 31,950원에 10% 고점에서 욕심내다가 못 팔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하거든요. 지금 네. 정리를 할까요? 뭐 실적으로 좀 팔고요. 좀 팔고 이거는 다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네.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뭐 인수권이기도 하고 하니까 실적으로 이메이드가 인수하는 부분들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낙폭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그 월요일 날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반등에서 크게 욕심 내지 말고 위에 올랐을 때 못 팔았다가 했는데 오르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 중이신데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올라오면은 37,000원대 정도 올라오고 뭐 크게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7,000원, 8,000원대 부근에 반등 줄 때 38,000원 선 라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가격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반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루 정도 더 빠지더라도 한번 반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37,000원대, 8,000원대에서 꼭 이익 올랐을 때 못 팔았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파시길 바랍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페모카님께서 HDC 현대 EP 평단가는 6,776원에 15%,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요? 지루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위로 진짜 6,400원 돌파하면 그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뭐 상단 쪽에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은 가지 못하는 거니까 매수 단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가 오면은 뭐 전화 상담해 주셔도 좋고요. 매수가 오면은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홀딩하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더 갈 것 같으니까요. 네, 매수가 이쪽으로 오면은 팔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위쪽으로 나중에 추후에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실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산타랠리를 리딩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엔진의 개발센터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대신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전기차 전환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현재 매수세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3거래일째 붙고 있고 기관도 함께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7.8%의 강한 시세 연출하면서 8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부품주까지 시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DRC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로 현대 기아를 두고 있는데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5,390원에 거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올 하반기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테마죠. 바로 게임과 NFT인데요. 많은 증권사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달러 규모인 세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4년 뒤에는 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NFT를 활용한 P2E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컴투스 홀딩스 가장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상자산이라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3%의 시세를 내면서 1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KB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작 그리고 P2E 게임을 런칭하면서 내년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6%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이쪽으로 호재가 상당히 많았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호조를 발표했고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 내내 모멘텀이 됐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D램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전자 내년에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인과 기관의 선택을 또 연일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0거래일째, 기관이 4거래일째 물량을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8만전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획득을 하게 됐네요.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발 모멘텀을 안고 타이거 일렉이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PCB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27%의 시세를 내면서 2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이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이 국내 시장 충분치는 않지만 이 산타랠리가 그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째 상승불을 지켜내고 있고 29일 이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물이 양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이 지금 충분하게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6% 오르면서 3016선, 코스닥도 0.6% 오르면서 10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